잠깐만 묻지 마시고요. 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같이 갑시다. 자, 뒤로 나와, 뒤로 다 나와, 뒤로. 세월호 인양 경과입니다. 지난 3월 22일 세월호 인양 작업에 착수하여 3월 25일 반잠수식 선박에 선적한 후 3월 31일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선체 하부 진흙 수거, 모듈 트랜스포터 테스트 등 준비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작업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0일까지 선체 육상 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선체 내부로 진입하기 위한 세척, 방역, 안전도 조사 등 준비 작업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수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수색 작업은 지점별 진입 계획을 마련하고 진입로를 확보한 후 수색팀이 진입합니다. 미 수습자를 발견하면 국가수, 해경 등 수습조가 수습해 나와 신원 확인 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원 확인에는 DNA 검사까지 약 3주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 수습본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는 10개 기관으로부터 약 105명이 파견 나와 5개 반 9개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수습반은 미수습자 수색과 수습, 신원 확인 및 반출물 정리를 맡습니다. 장례 지원반은 신원 확인이 된 유해에 대한 장례 절차를 주관합니다. 가족 지원반은 이곳에서 생활하는 미수습자 가족의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 시설은 총 80개 컨테이너이며 사무실 33동, 현장 지원시설 27동, 미수습자 가족 지원시설 20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현재까지 수거된 뼈 조각 20점은 동물뼈로 추정되나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감정을 의뢰한 상황입니다. 또한 유류품은 101점을 수거하여 보관 중이며 육상 거치가 되면 세척, 건조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인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월호 객실 배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오시죠. 세월호 객실은 5층, 4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타실이 5층이고 학생들은 주로 4층, 일반인 유가족들은 주로 3층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 선수부 쪽에 선생님 2분, 남학생 2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운데 부분에 여학생 2명이 숙소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3층에는 가운데 부분 일반인 이영숙씨 1명, 부자지간인 권혁규 재건 뒤쪽 섬이 부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선 집중 수색 구역에 대해서 1차적으로 수색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코스는 하면 미수습자 가족들 되는 것 같게. 이야기할 거 있으면 그쪽 가서 이야기하고. 우선은 좀 더 확인해 보죠. 지금은 그 육상 거치를 4월 10일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당초에는 4월 한 6일까지 이렇게 예상했는데 조금 늦어진 겁니까? 예, 지금 모듈 트랜스포트가 세월호 선체 밑에 진입하여 테스트를
오늘 새벽 2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후부터 제2차 테스트를 시행할 계획이며 테스트 시행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내일 또 육상위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면 4월 10일까지 육상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호 중량이 당초 추정치보다 많이 이제 늘어서 그 바람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도를 봤는데, 지금 이제 확보된 트랜스포터들은 지금 이제 확인된 그 전체 중량을 감당할 만한 겁니까? 네, 오늘 새벽까지 진행한 테스트 결과 일부 분을 제외하고 세월호 선체를 부양시켰는데 14,600톤이 가중을 들었습니다. 2차 테스트 결과 15,000톤을 약간 상회한 수준이 되면 지금 현재 트랜스포터도 가동을 해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장비를 추가 투입을 해서 1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예. 저기 물어보세요. 중량도 계산하지도 못하고 그걸 얘기해야 돼요. 해수부도 중국 업체도 그 얘기 하셔야 돼요. 그러고 해수부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 다 있어요. 시대하고 다 있으니까 이분도 책상 볼펜만 알고 전혀 몰라요. 적폐 청산을 해야 지금 됩니다. 이야기하고요. 또 미수입자 만나고 그 위원들 만나고 나서 종합적으로 시간 좋은 건데. 그래요? 그럼 나중에 다시 설명을 알겠고. 죄송합니다. 예, 1차 테스트 결과는 14,600톤인데 2차 테스트 결과 15,000톤 내외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15,000톤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장비를 추가적으로 조금 더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조기 여부하고는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소조기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조기가 8일까지인데 여유치해서 10일까지 가능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10일까지 육상 그치도록 목표를 잡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육상 거치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제 수색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집중 수색할 계획이며 이후 단계적으로 모든 객실에 대해서 확대하고 거기서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면 화물칸에 대해서도 추가 수색할 계획입니다. 관장님 지금 오늘 아침 보도까지는 그 시험 그게 안 된 그 실패로 돼 있는 걸 하는데 지금 후보님한테 너무 그게 확정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보고하면 후보님이 용인한 것처럼 보여요. 아니 100% 확정하신 건 아닌데 그러나 뭐 지금으로서는 어떠세요? 네, 일부 아침 언론에 실패라고 보도가 되었으나 저희들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세월호를 부양시킨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패라고는 단정하기는 힘들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까 그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서 집중 수색을 이제 하실 텐데 네네. 그렇게 하려고 해도 거기까지 이르는 통로들이 다 확보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본격 수색에 앞서서 탐색조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세월호 선체 앞에서 지금 인양 과정에 관련해 가지고 이철조 세월호 지금 추진위원 단장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었습니다. 현재는 설명을 약 7분가량 듣고 나서 이 지금 세월호 목포 신항에 있는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데요. 미수습자 가족과의 만남은 미수습자들의 요청으로 인해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인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서 미수습자 가족들이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최우선 과제로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곳에 오기 전에 제가 다윤 아빠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윤 아빠 얼굴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재인 후보를 만남으로써 다시 한번 세월호 선체 조사 과정 속에서 미수습자 수습에 가장 최우선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문재인 후보는 이곳에 13시 20분경에 차량으로 도착한 후에 전반적으로 이 목포신항을 둘러보고 나서 이곳 선체 앞에는 14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인 설명을 이철조 세월호 추진위원 단장으로부터 본부장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지금 제 뒤로 보이다시피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동한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김창준 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서 이제 앞으로 수습 과정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직접 토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현재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미수습자 가족들과 선체조사위원들을 만난 다음에 지금 목포신항에서 펜스 밖에 현재 유가족들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유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고요. 이후에 지지자들과 이곳 지금 목포신항을 방문한 시민들을 만나서 더 이야기를 듣고 최종적으로는 목포신항 펜스에 노란 리본을 걸고 이후에 4시에 있을 지금 현재 강연 장소로 목포대학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안개가 상당히 이곳 목포신항에 굉장히 짙게 껴있기 때문에 가시거리가 100m도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세월호가 직선거리로 약 한 250m,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요. 세월호 선수 부분, 세월호 머리 부분이 지금 육안으로 제대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유민 아버님 지금 계시니까 직접 가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금 오마이 TV 지금 엄마이 TV 오마이 뉴스 좀 지금 아버님 내려오신 지 또 지난 주말쯤에 일요일 날 네. 밤에 왔어요. 오후에. 그때부터 계속 지금 네. 이 목포신항에서 계속 지금 계시네요. 그렇죠. 얼굴이 많이 좀 푸석푸석하셨어요. 여기는 씻지를 못해요. 샤워장 시설이 아직 안 돼 있어서 엄마들하고 이제 교대로 멀리 걸어가야 돼요. 근데 그냥 대충 양치만 하고 세수만 하고 살고 있어요. 어떠세요? 이렇게 세월호를 직접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들어와서 보시고 빨리 좀 육상에 거치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좀 기술적인 문제가 걸려서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어요. 보면은 뭐 처음에 세월호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부상했을 때는 뭐 12,000톤 정도 된다 그렇게 나갔다고 했다가 지금은 13,000 몇 톤, 또 14,000 몇 톤. 오늘 같은 경우는 17,000톤 가까이 나간다고 그랬다가 아까는 또 16,000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네. 이거 뭐 신뢰를 할 수가 없겠어요. 또 도저히. 그 세월호 선체가 저렇게 하다가 안 들리면은 빔이 또 선체를 먹어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60톤짜리가 지금 있다고 하더라고 한 축에 트랜스포터가 한 축에 한 60톤짜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좀 미리 좀 안 떠지는 부분, 뭐 1번에서 7번 여기 몇 분 앞뒤는 떠지는데 가운데가 안 들리나 봐요 지금. 그 부분 같은데 좀 더 좀 대용량으로 써버리면은 아예 낫지 않냐. 근데 해수부는 끝까지 지금 저걸로 고수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20톤에서 30톤 발표했다가 오늘 아침 갑자기 40톤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게 원래 초창기에는 저기 20톤에 30톤 나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견딜 수 있다고 그랬는데 뭐 하중이 간 뭐 40톤까지 또 뭐 아침 뉴스 보니까 그렇게 또 밝혔더라고요 또. 그러니까요. 지금 과정 속에 보면은 지금 세월호를 무트로 올리는 과정 속에서 가족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해수부가 정확하게 세월호 중량조차 모르는 이런 부분이며 설명도 한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가족한테 안 해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한테 일절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여기 기록단 여기 앞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족단들도 물어보면은 설명을 제대로 와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트랜스포터 작동하시는 분들 조금 한국 사람인가 싶어서 물어보면은 그냥 대충 답변이 아니라 그냥 뭐 하고 진행되고 있다, 뭐 머리 쏟아 이런 거 정도밖에 알죠. 그리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저희 가족들한테 해수부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브리핑을 해주는 거 전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 10시에 기자 브리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저기 단체로 이제 전부 다 모든 기자분들이 가서 이제 그 해수부 브리핑 할 때 그게 나오면 그 기자에서 뉴스가 나가면 그때 알아요. 오히려 우리는 기자보다 더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답답한 게 그럼 선체조사위에서 가족하고 함께 하니까 선체조사위원회가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선체조사위가 지금 구성이 안 됐잖아요. 위원장 지금 8분만 작업본 있고 지금 안에 들어가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사관들이 한 50여 명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없고 아직 시행령도 안 돼 있고 지금 구성이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수부에서 뭐 해주지 않으면은 선체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저거 8명도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하냐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이거 목포신항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해결돼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가족들한테 지금 작업이 현재 여기까지 진행되고 있고 진행 과정에 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우리 가족한테 와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의견도 좀 듣고 그럼 애초에 그 가족 의견을 들었다면은 저희 가족은 대용량을 써달라고 했었어요. 애초부터. 안 된다. 대용량을 써달라 했는데 고수하고 지금 저걸 넣은 거예요. 지금 또 우려는 지금 뭐 40톤이 들 수 네.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현재 지금 배치가 돼 있지만 또 60톤을 들 수 있는 그 모듈 트랜스포터가 오기까지 또 네. 시기가 또 걸리고 이러다 보면 또 저게 지금 늦춰지는 들어가 거 있는 아니냐. 게 지금 안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네, 480개. 그 480개 들어가 있는 게 24개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지금 40톤짜리예요. 그렇죠. 네, 근데 요 근방에 가면은 여기 60톤짜리를 여기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네. 유승민 후보 오고 오늘 문재인 후보도 오고 이제 유력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찾아와서 같이 좀 아픔을 공감하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좀 어떻게 메시지 좀 전달을 좀 하셨어요? 아니 이제 가족들 가서 만날 거예요. 만나서 저희 가족들이 좀 요구 좀 해야죠. 요구 좀 하고 원하는 거는 지금 불안하잖아요. 저게 40톤짜리가 지금 1차 테스트인데 안 떠졌죠? 네. 2차에 계속 떴다 이거예요. 오다가 만약에 주저앉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저희는 안전하게 해달라는 거지. 만약에 중간에 오다가 멈추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저앉으면. 그때는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이렇게 네. 응원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계속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같이 나가야 될 겁니다. 네. 이제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세월호 앞에서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현재 지금 문재인 후보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서 문재인 후보가 과연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했는지 비공개로 물론 진행이 됐지만 나와서 다시 한번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진행하는지 직접 한번 현장에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재인 후보가 지금 나왔네요. 나와서 미수습자들 가족과의 만남을 이어서 지금 선체조사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선체조사위원들이 현재 대기 중인 장소로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장 수습본부로 들어가서 선체조사위원들과 직접 만나서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은 김창준 변호사를 비롯해 권영빈 전 특조위원 등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특위위원 8인만 문재인 후보와의 지금 현재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홍걸 위원장도 현재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기자들 출입 자체는 현재 지금 철저하게 좀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포신항 내에 있는 현장 수습본부 회의실에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8인 위원들과 문재인 후보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 등이 현재 지금 들어가서 세월호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 한번 지금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은 이곳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13시 20분경에 이곳에 지금 들어온 문재인 후보가 14시부터 세월호 선체 앞에서 브리핑을 이철조 단장으로부터 직접 들었고요.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한 상태에서 약 25분 정도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에 현재는 14시 43분에 선체조사위원들을 직접 만나서 간담회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밖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많은 시민들과 그다음에 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의 부모님들이 현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목포신항에서의 내부에서의 취재는 14시 45분까지 이제 1분 뒤면 이곳에서의 취재가 좀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황을 문재인 후보가 선체조사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지금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현재 전달을 해두고요. 카메라를 이곳 목포신항 바깥쪽 펜스 너머로 넘겨서 계속해서 상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포신항 내에서 오마이TV 김종훈이었습니다. 시행령 만드는 것도 제가 지도를 하고 시행령 만드는 실제로 만드는 위원회라고 이제 플러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자, 잠깐만요. 그럼 좀 자리 빼주세요. 그럼 저도 같이. 아이고, 잠깐만요. 잠깐. 안에 들어갔다 나오고. 잠깐만요. 아이고. 숙박을 입장으로 하는 것은 일단 감정적으로는 대수권에서 나오시는 일단 한번 대표님, 그래서 사실 홍보를 이렇게 저희가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세월호 진상규명이 전 국민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실의 숙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끝까지 버티는 거죠. 잘 해주시려고 믿는 마음, 그 마음을 좀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선체가 바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정적으로 해수부분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선체가 우리 앞에 이제 나타났고 드디어 이제 육상으로 곧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루하루 우리가 옆에서 챙겨보고 그다음에 또 감독도 할 수 있고 확인도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당 차원에서도 우리 당직자들이나 의원 보좌관들 여기 좀 상주시켜서 제대로 이렇게 작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감독하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전남도청에서 저희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겠다라고 하고 이제 목포시에서도 협조를 나름 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텐트 천막 하나 저희가 설치하는 것도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지금 부딪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대표님 막 나오시기 전에도 이 텐트 하나 치느라고 저희가 지금 또 이렇게 발생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들 좀 잘 좀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텐트를 이렇게 치고 시민들을 만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렇게 알리고자 하는 이유를 다 아시잖아요.
이 현장 상황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져서 제대로 진상 규명되는 길에 방해가 안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정부에서 제대로 저희는 협조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우리 뭐 목포시나 또 목포 시민들도 우리 세월호 선체를 참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우리 그 유족들이나 미숙자들에게도 많은 편지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정말 참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여기 뭐 동거차도 주민들 비롯해서 어민들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죠. 그래도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함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는 모든 과정들이 조금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럴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불신들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매일매일 좀 브리핑되고 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머님 저희가 여기 내려왔을 때요. 사실은 저희 가족들이 다 오는 거 공식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왔을 때 비닐이 한 장도 제대로 없었고요. 여기 치는 데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다 도와준 줄 알았더니 목포시에서 협조적인 게 아니고요. 목포 시민들이 전남 지역에서 지금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 화장실 한 칸 들어온데도 이게 비닐이 어제 같은 게 이런 게 져 있었으면 이거 다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모님들하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해주신 거에 지금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지금 이제 연결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저희가 해달라는 걸 요구하기를 좀 솔직히 가족들이 안 해도 기본적인 거 바깥에 저희들이 있을 상황은 아니잖아요. 안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것도 저희 부모님들이 몸싸움을 해서 겨우 하루에 2번 뷰리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적인 거 봤을 때는 아직 협조적이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좀 기양해 해주실 거 목포시에서도 좀 강하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목포 이게 전남 쪽에서 시민 연대해가지고 해주시는 거거든요. 네, 좀 적극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뭐 필요한 거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비 오는데 장화가 필요하고 비 오는데 우비가 필요하듯이 뜨거울 때는 태양이 망사가 필요하듯이 그런 게 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진짜 지금까지도 3년을 계속 이렇게 울어야 줍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화가나고요. 좀 앞으로도 가족들이 지금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잘 소통되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네, 가족들 좀 끝까지 부탁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또 이 가족들이 직접 말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따로 또 듣고 좀 대변해 드리고 그런 역할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까 이제 가족 대표하고는 맨날 했어요. 이 정도는 진짜. 일단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우리 전해철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 시장님한테 전화. 대분들 신발 신고. 안산 시장이 안 한다고요? 아 추모공. 아 그럼 굳이 문제. 그러게 됩니다. 굳이 문제. 전해철 의원님 난처하네. 그나마네. 안전공원이 추모공 좋아하잖아요. 안산에서 좀 갈등만 있고 실제로 저희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제 안산시에서 현재 논의하고 있는데. 네, 이제 안산시장님한테 좀 전화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주세요.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 부분은 앞으로 안산시뿐만 아니라 다음 정부가 함께 챙겨야 될 문제니까 가지고 이제 실망은 저기 대표님 저희 연말에 만든 우리 아이들이에요. 국민들의 마음이고 우리 아이들을 대변하는. 네네 하고 다니세요. 됐다. 아이고. 내지 마세요, 대표님. 꼭 기억해주세요. 언제까지요? 아, 될 때까지요. 진짜 규명될 때까지. 규명이 대통령 아이들이 한 곳에 다 모여지는 안전공원이 될 때까지. 절대 띄우면 안 돼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줄 때까지. 이거 어디 거야? 다른 일정이 있으시게 언니 다른 일정이 있으시대요. 언니
아니 아까 발 아프지. 아니 나한테 밀려가지고 나. 아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맞아. 조금만 비켜주세요. 조금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방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니다. 가져와주세요. 이쪽으로 물 있는 대로. 종훈 선배. 아이고 와이러스 앞에 좀 대줄 수 있어요? 저기 앞에. 어디가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직 9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빨리 찾아서 가족분을 돌아가 주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 끝까지 이루어져서 이것이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 그렇게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님 그 사돈분 관련해서 아침에도 또 두가리 보도가 또 나왔는데 그 당시 이호철 비서관이 이걸 알고 덮었다라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추가로 더 하신 말씀 없으신지. 이미 이 사안은 2006년도에 한번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때 뭐 다 발표됐던 내용들인데요. 이 덮었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좀 표현이 이상한데 2006년도에 우리가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2003년도 사고 당시에는 그것이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은 그런 사고였고 당사자들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그런 사안이어서 그것이 위성까지 보고되지 않고 그렇게 동향 파악하는 정도로 넘어갔었던 것인데 그 뒤에 2006년도에 와서 피해자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주 엄정하게 그렇게 사건 처리가 된 것입니다. 대표님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원고 없는 끝장 토론을 제안했잖아요. 혹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뭐 안철수 후보는 저하고 뭐 토론을 말하기 전에 저는 아직도 뭔가 국민들로부터 이 뭐 준비된 정도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준비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그게 이제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더 좋은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안 후보는 그동안 그 촛불 집회에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뭐 이야기하고 지금도 보면 그런 어떤 그 적폐 세력들 뭐 그쪽 또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저는 그것부터 우선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이현주 의원도 탈당을 했고 선대위 인선에서도 약간 잡음이 있었는데 앞으로 뭐 당내 통합 어떻게 나가실 예정이신지? 지금 이 선대위 구성이 우리 당에 맡겨져 있고 그래서 추미애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선대위 구성되고 있는데 아마 지금까지 뭐 어떤 캠프에 몸담았든지 안무 상관없이 모든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함께하는 뿐만 아니라 외부까지도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통합선대위 구성될 것입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가 지금 눈앞에 두고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서 해수부 쪽에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그동안 그 세월호 그 선체의 총 중량을 추정하는 데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 바람에 늦어졌는데 그래도 해수부의 예상으로는 4월 10일경까지에는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보고를 하니까 그때까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 싶고 뭐 국회 차원에서 뭐 필요한 뭐 지원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이후에도 이 육상 거치가 실패해서 계속 미뤄진다 그러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 확정 이후에 선체조사위 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인력 예산, 시행령 미비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목에 조금 들고 왔습니다. 우선은 시행령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들기로 했고요. 또 시행령 내용에서도 지난번에 특조위 시행령 때는 해수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마련하는 바람에 그것이 특조위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도 많은 불신을 사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선체조사위원회가 마련하는 시행령안을 해수부가 충분히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또 참고하기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도 시행령을 만드는데 한 3, 4주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해수부가 시행령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하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뭐 전략이 바뀐다거나 생각하시는 건 어떤 있으세요? 우선은 아까 뭐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저와 이제 안철수 후보 간의 뭐 양자 대결이 된다면 그것은 저는 이 정권 교체 후보와 그다음에 또 이 적폐 세력과 함께 정권을 연장하려는 후보 간의 대결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만 보고 국민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5.18 민주묘지를 처음 방문하셨고 지금 바로 방문하셨고 그다음에 세월호까지 오셨는데 어떤 의미를 두시는지. 예, 우선은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돼서 대선에 임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이나 자세를 좀 새롭게 가다듬는 그런 행보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광주와 호남의 지지 덕분에 이 경선에서 제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경선 승리의 힘으로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또 우리 광주 시민들 또 호남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호남을 찾았습니다. 오늘 일정이 사실상 약간 통합 쪽에 방송에 맞춘 것 같은데 통합이랑 오늘 세월호 오신 거랑 좀 연결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과제를 다 함께 해내야 합니다. 하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통합을 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5.18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다음에 또 오늘도 세월호 이렇게 방문한 것은 정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또 그에 앞서서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것은 또 우리 산업화 그런 세력과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통합의 뜻이 담겨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제 호남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너도나도 이제 호남을 찾으셨다가 선거가 지나고 나면 정치적으로 오히려 호남이 좀 이렇게 역풍이나 역차별로 인해 소외를 받는다든지 그리고 뭐 그 경제 정책 지원 등에서 좀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좀 속상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 보관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호남을 고립시키고 호남을 이용하는 그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호남의 어떤 소외나 이런 차별 이런 부분들은 이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 아니라 그 박정희 정부 이후에 오랫동안의 국가 불균형 성장 정책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 균형 성장으로 균형 발전으로 바로잡는데 말하자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일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권 교체 이후에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이어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끝까지 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우선은 그런 시대를 제가 먼저 일어나가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수습자 가족들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수습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최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우병우 수석이 검찰 출석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관련해가지고 상당하다고 했는데 네. 시간이 저기 다른 시간이 딸한테 다른 일 하게 해주시지 개인 소장으로 여기 와서 후공을 하고 본다는 들어봐라고 평소에 해봐야 제대로 감을 잡고 하죠.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이곳 목포 신항을 방금 전에 떠났습니다. 현재 4시에 오후 4시에 예정된 목포 대학교에서의 강연 때문에 브리핑을 약 10분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자리를 빠르게 급하게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목포 신항에서 이따 14시경에 도착을 해서 문재인 후보는 이철조 단장에게 브리핑을 받은 이후에 세월호 인양과 그다음에 육상 거치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받은 이후에
미수습자 가족들을 목포신항에서 비공개로 담소를 나눈 이후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 8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에 나와서 노란 리본에 메시지를 담은 상태에서 지금 노란 리본을 이쪽 철제 펜스에 추모하고 있는 이쪽 목포시당을 방문하는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란 리본을 달았고요. 노란 리본에 문재인 후보가 담은 내용은 미수습자들이 반드시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왼쪽 편에는 이렇게 적었고요. 오른쪽에는 진실을 끝까지 인양하겠습니다. 문재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를 담은 문 후보는 바로 이어서 노란 리본 옆에 지금 마련된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유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농성 중인 농성장을 방문을 해서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들이, 단원고 희생학생의 가족들이 목포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이 느끼기에 지원 여부가 많이 좀 부족하다, 이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요. 아무래도 세월호 단원고 희생학생들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세월호 진상규명과 육성거치가 완전히 제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포를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과 그다음에 가족들의 지금 생활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 후보가 잘 알겠다, 더 신경을 쓰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가족들이 저렇게 노상에 지금 철제, 지금 장판 같은 거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고,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까 유민 아빠도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문재인 후보는 가족들과의 담소를 약 10분 정도 나눈 이후에 이곳 지금 목포신항에 나와 있는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과 일일이 만나서 악수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격려를 했는데요. 과정 속에서 많은 목포 시민들, 호남 시민들이 문재인 후보를 연호하고 찍겠다, 그다음에 같이 호응을 해주면서 상당히 열띤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이 이곳 현장에서 바로 진행이 됐는데요. 나온 질문이 미수습자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진행했냐, 이렇게 지금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아무래도 이제 선체 조사와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를 했고, 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문재인 후보가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이어서 그 세월호 선체를 직접 마주했을 때, 그리고 마주한 모습, 그리고 이제 세월호가 현재 지금 육상거치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좀 질문을 여쭙습니다. 문 후보가 답하기를 세월호 육상거치가 원래대로 계획대로라면 오늘 이렇게 지금 육상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정보다 늦어졌다. 하지만 10일까지 육상거치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수부가 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날짜까지 해수부를 응원하고 해수부가 제대로 된 육상거치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뒤에서 많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일까지 육상거치가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지금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이 안철수 후보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특히 그 안철수 후보가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끝장 토론, 문재인 후보와의 끝장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끝장 토론을 할 용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돌려서 일단은 간접적으로 여러 재반 상황들이 준비가 됐을 때 끝장 토론,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촛불과 함께하지 않은 걸 자랑스럽게 요즘에 얘기하고 있다면서 적폐 세력에게 지지받는 상황이다. 과연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또 이현주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 16시경에, 잠시 뒤면은 16시경에 국민의당으로의 지금 자신의 이제 당을 옮기겠다는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텐데 어떤 대응을 할 거냐 질문이 나오는데,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이 당에게 현재 맡겨져 있고, 추미애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뭐 양 캠프에 뭐 이재명 캠프라든지 안희정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들도 현재 확대하고 외부까지 통합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준비 중이고 현재 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캠프에 있던 재윤경 의원이 오늘 지금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근접해서 같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까 기자회견장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브리핑을 할 때 그 옆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그 옆에서 바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문재인 후보는 다시 한번 세월호 선체 인양과 그리고 오늘 이제 광양 제철소를 지나서 그다음에 광주 5.18 망월동 묘역 그리고 이곳 세월호 지금 육상 거치 현장까지 들른 이유에 대해서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정의의 실현 그리고 통합하는 과정 그리고 5.18 묘역 참배와 세월호는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광양제철소를 방문한 것은 산업화를 일군 세력들과 산업화를 지금 이 땅에서 만든 분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오늘 행보를 이어갔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다음 행선지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가 이제 답변을 다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 후보가 떠나는 상황 속에서 적폐청산 아무래도 강조하다 보니까 우병우 이제 전 민정수석이 오늘 검찰 출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이런 발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일정 때문에 발언을 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남 고립 문제에 대해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호남 문제에 대해서 호남이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이 부분에서 문 후보가 과연 어떻게 해결점을 가지고 계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호남을 고립시키고 호남을 이용하는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호남의 소외 차별은 짧은 기간 동안의 일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 이후에 오랫동안 국가 불균형 성장 정책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걸 국가 이런 균형 정책으로 바로잡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다 하지 못했고 이어서 다 이루지 못한 이런 일들을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자신이 이루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오늘 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전에 광양 제철소에서 일정을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용광로 통합의 정치를 강조를 하면서 용광로 지난번 대선 때 총선 때 이야기했던 용광로 선대위를 출발하겠다는 의미의 오늘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광주 5.18 망월동 묘역으로 이동을 해서 오늘 자신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참배를 하면서 통합의 호남의 정신을 이어가겠다. 호남 정신을 5.18의 정신을 헌법에 담아내겠다는 이런 메시지를 담았고요. 광주에서의 행보를 이어서 이곳 세월호 육상 거치 현장 모포신항에 와서 마찬가지로 세월호가 육상 거치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해수부로부터 직접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해수부가 최선은 다하고 있으나 오늘 원래 예정됐던 육상 거치가 세월호 해수부의 그 세월호의 중량 자체에 좀 계산이 좀 미스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모듈 트랜스포터라든지 그런 장비나 제반상에 대한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일단은 10일까지 다시 한번 육상 거치에 대해서 해수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 후보도 이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10일까지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이후에 문재인 후보는 목포신항 안쪽에서 마련된 미수습자들의 이런 거주 공간에서 미수습자 다윤 어머니와 다윤 아빠 그리고 은하 어머니, 은하 아버님 그리고 고창석 선생님의 부인, 그다음에 양승진 선생님의 부인, 그다음에 현철이 영인이 부모님 그리고 권혁규, 권재근 부자의 형님과 이렇게 미수습자 가족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는 비공개로 미수습자 가족들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미수습자 가족들이 현재 지금 이렇게 예상보다 육상 거치가 늦어지고 미수습자 수습에 조금 어려움이 봉착한 만큼 이분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습자 수습에 9명의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미수습자 가족들,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난 문재인 후보는 바로 이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들, 김창준 변호사를 비롯해서 권영빈 전 특조위원 그리고 공기령
교수가 현재 지금 함께 포진되어 있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8인들을 바로 이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세월호 선체 조사와 그다음에 미수습자 수습과 관련된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나와서 문재인 후보는 이 철제 펜스를 나와서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노란 리본에 메시지를 담아서 이곳 지금 수만 개의 노란 리본이 지금 걸려 있는 목포신항의 철제 펜스에 자신의 메시지, 미수습자들이 반드시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진실을 끝까지 인양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적어서 문재인이라는 그 이름과 함께 이곳 목포신항 지금 시민들이 저렇게 지금 펜스에 달고 있는, 펜스에 자신들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안전한 육상 거치, 미수습자의 수습 등을 바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시민들이 저렇게 지금 목포신항의 펜스에 달고 있는데요. 문재인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미수습자들이 반드시 가족 품에 돌아가기를 바란다, 진실을 끝까지 인양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채 노란 리본을 펜스에, 목포신항 펜스에 담았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바로 이어서 노란 리본을 철제 펜스에 단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가족들을 만나서 지난주에 세월호가 이곳 목포신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이곳에서 지금 농성을 이곳에서 계속해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는 단원고 희생학생의 부모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는데요. 목포가 많은 부분에서 목포가 이제 추모의 분위기나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추모의 분위기가 많이 무르익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 자체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뭐 잠자리라든지 화장실, 세면장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을 언급을 했고요. 문재인 후보도 이에 대해서 알았다, 잘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곳 지금 목포신항에 나와 있는 여러 지금 자원봉사자들과 직접 만나서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격려를 했고요. 바로 이어서 기자들과의 백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세월호 선체 인양과 관련해서, 그리고 온전한 육상 거치와 관련해서 문 후보가 일단은 해수부를 지켜보겠다, 10일까지 안전하게 육상 거치를 하겠다는 세월호 해수부의 세월호 추진 과정에 대해서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한 상황이고요. 오늘 안철수 후보와의 아무래도 이제 질문들이 많이 집중이 됐습니다. 특히 끝장 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렇게 지금 이런 질문도 나왔더니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촛불과의 그런 거리감을 많이 두고 있는 만큼 지금 적폐 세력과의, 소위 말하는 적폐 세력과의 연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부터 먼저 바로잡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간접적으로 끝장 토론에 대해서는 일단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일단 해수부가 10일까지는 안전하게 육상 거치를 이야기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응원을 하고 지켜보고, 10일 이후에도 만약에 육상 거치가 안전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노력을 더 하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족들이 세월호 지금 단원고 희생학생의 지금 가족들이 여전히 지금 이곳 현장에 남아서 세월호 안전한 육상 거치와 미수습자 수습, 그다음에 온전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현재 이곳 목포신항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동수 아버님 직접 한번 만나서 오늘 문재인 후보와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좀 들으셨는지, 어떤지 한번 직접 아버님께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입니다. 죄송해요. 네. 담배 피고 있는데. 네. 아니 동거차도에서 뵙고 또 이제 목포신항으로 또 이렇게. 예. 어떠세요? 이렇게 지금 바로 세월호를 눈앞에 두고도 욕지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 가족들이 지켜본 입장에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하루라도 빨리 육지상 거치를 해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수부나 상하이셀베지나 서로 간에 지금 뭐 권력 아닌 권력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 가지고 문제 삼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이것을 투명하게 가족들이나 미수자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갈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지켜보는 내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면 와서 설명을 좀 해주고 무슨 상황이라.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오늘 문재인 후보 왔을 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 지금 오시는 분마다 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유승민 후보 왔을 때도. 네, 유승민 왔을 때도 드렸고, 박주민 왔을 때도 했고, 어저께 농해수 의원 왔을 때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그날 무엇을 했는지 그걸 알 수 있을 정도니까 답답한 거죠, 그게. 아니 지난주 토요일 날 황교안 권한대행 왔을 때 만나려고 했는데 무산됐고, 그리고 뭐 해수부 장관도 오기는 몇 번 왔는데 실질적으로 만남 자체가 많이 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왜 이렇게 좀 어려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항만청이라는 게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좀 들랑달랑 하는 게 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 점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도장 찍기? 이것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렇게 시민분들이 와서 세월호의 안전한 육상 거치와 진상규명 그리고 미수습자 수습에 대해서 같이 한마음으로 응원해주고 계세요. 네. 노란 이불 이렇게 많이 달고 계신데 어떠세요? 시민들이 이렇게 발 때마다. 고맙죠. 저희 가족들 힘만으로는 좀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국민들이 찾아와 주시고 같이 함께 행동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수부가 조금이나마 지금 문을 좀 여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뭐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인양 과정에서 넘겼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육상 거치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한이 되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제한을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가족들이나 시민분을 못 보게. 지금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지금 육상 거치가 상담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해수부도 마찬가지, 상하이 살베이지도 마찬가지, 그것을 좀 감추고 싶은 이런 게 있지 않나. 지금 이렇게. 아버님 어머니들 보면은 벌써 일주일 가까이 어느새 일주일 정도가 지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노숙 생활하고 계신데 걱정은 아버님 어머님들 3년간 물론 버티셨지만 계속 이제 육상 거치되고 진상규명 될 때까지 이 자리를 지금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걱정이 좀 많이 되는데. 뭐 걱정이 솔직히 많이 됩니다. 그 3년 동안 하시다 보니까 마음도 병이 많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들이. 근데 또 1년을 이렇게 또 하신다고 하니까 솔직히 많은 걱정이 돼요. 그러면 진상규명까지 앞으로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이 자리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호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현재 이 자리를 지킬 생각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년을 잡고 있는데 좀 걱정이 돼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아마 버티실 거예요. 3년을 버텼으니까 1년 못 버티겠냐. 버티실 건데 다만 마음이나 몸이 많이 상하실 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유민 아버님도 뵀는데 잘 씻지 못한다고. 뭐 지금 보시면 화장실에서 지금 겨우 이빨만 닦고 머리나 좀 감고 그 정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안개도 이렇게 짙어서 또 세월호 이렇게 보려고 온 450m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세월호 보러 온 시민들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멀찍이만 바라보고 갔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뒤에 보시면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걸 좀 치워주고 이쪽에 좀 치워주시면은 굳이 이런 날 아니더라도 좀 맑은 날 오시면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걸 못 보게 하니까 왜 못 보게 할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왔을 때 컨테이너로 이 지금 앞쪽을 철제 펜스 앞을 쫙 막아놨기 때문에 아예 시야 자체가 좀 가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좀 치워달라고 했더니 이쪽 앞쪽으로만 지금 몇 개를 치웠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이것까지 다 치우라고 요구를 했었거든. 저쪽을 아예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아직 그 요구도 다 받으진 않고 있더라고요. 아버님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세월호가 이렇게 지금 그래도 가족 대표단이 매일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세월호를 직접 바라보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금 무트로 올라오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상흔이 가득한 세월호 바라볼 때마다 좀 어떠세요? 마음이 아픕니다. 그 3년 동안 배를 저희도 솔직히 못 봤어요. 딱 올라와서 봤을 때 녹도 많이 슬었고 손상도 많이 됐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지금이라도 그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게 해수부거든요. 그 부모의 마음을 좀 아신다 그러면은 투명하게 좀 일을 좀 해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육상 거치를 해주시는 게 부모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해수부가 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아버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동수 아버님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검게 그을린 얼굴이 참 좀 푸석푸석한 상태고, 그리고 이곳에서 노숙 생활을 벌써 3년을 버텼고, 이곳에서 앞으로 더 세월호의 온전한 진상 규명과 안전한 거치가 될 때까지 이곳에서 1년여 정도를 더 지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같은 국민의 입장에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이 현장을 같이 찾아주고 있음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메시지도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과정 속에서 해수부나 지난주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이 이 자리에 방문했을 때 유가족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모습, 그리고 해수부 측에서 인양 과정이나 아니면은 지금 육상 거치 과정, 그리고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과정에서 일단은 지금 제대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주지 않음을 지적을 했고요. 일단은 문재인 후보가 오늘 이곳을 방문한 만큼 앞으로 더 어떻게 정치권에서 반응할지 더 지켜봐야 됐고요. 지금 현재 16시부터 문재인 후보가 목포대에서 강연을 진행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카메라를 그쪽으로 넘겨서 생중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오마이TV 김종훈이었습니다. 하루야채 주세요. 오, 저 이거 하나 샀는데 유기농 야채가 14가지? 빛이 내린다. 14가지 유기농 야채 이것뿐일걸. 14가지 유기농 야채 하루야채.